워렌 버핏이 하락장에 담을 만한 글로벌 주식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때 20%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인플레로 인한 긴축 가능성,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까지 겹쳐버렸죠. 자, 이렇게 힘들 때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입니다. 60년이 넘는 투자 인생 동안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최고의 투자자로 자리매김한 과연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최근 출간된 주식 초보자도 수익을 내는 워렌 버핏 투자법 서적에서 밝히고 있는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 종목 발굴 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워렌 버핏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만약에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워렌 버핏이 한 말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건초더미 같이 큰 기회를 좋아하지 바늘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기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너무 좋아서 모든 주식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가치 대비 저렴한 그런 주식을 찾기가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웬만해선 투자를 안 한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건초더미 같이 큰 기회를 좋아한다.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싸게 거래될 때, 자, 그때가 바로 건초더미 같은 큰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온다면 기회가 앞에서 소리를 쳐준다. 제발 나 좀 투자해 주세요. 진짜 기회는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한 말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하는 투자는 엄청난 머리 싸움도 깊은 투자 지식도 필요 없다. 다른 이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저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다. 위기 앞에서 태어나고 침착한 자만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큰 투자 기회는 정말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그때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엄청난 머리, 투자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믿음.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는 믿음. 자, 그것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자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워렌 버핏의 말을 종합을 해봤을 때 물론 현재 그런 상황이 글로벌 금융 위기나 닷컴 버블 때나 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하락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라면 이러한 하락장에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다시 이 워렌 버핏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번 돈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다. 정말 위대한 비즈니스는 유형 자산에서 거대한 이익을 거둘 뿐 아니라 얼마나 오랜 기간이든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재투자할 필요 없이 고수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 유형 중에 한 가지가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기업을 싫어했습니다. 그 돈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든지 그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기업에 남는 돈이 없고 그 얘긴 즉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거나 환원을 해줄 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주주들의 현금, 돈이 쌓이는 그런 기업을 판단하는 지표로 잉여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FCF라고 합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되는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줄 수 있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적군을 막기 위해서 성 주변을 파고 그 안에다가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거를 바로 해자라고 합니다. 즉 적들이 쉽사리 그 성벽을 넘을 수 없게끔 탄탄하게 진지를 구축한 것이 해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가이코나 코스트코처럼 낮은 생산 비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코카콜라나 질레트, 아메리칸 에어라인처럼 전 세계적인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를 갖추기 위해서는 낮은 생산 비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이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익률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그런 기업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된다.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저항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웬만해서는 그 브랜드 파워가 높은 제품들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 볼게요. 첫 번째, 5년간 FCF, 잉여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했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리고 2021년 영업이익률이 3년 전에 비해서 높거나 아니면은 그 수준과 유사한 그런 기업들. 자, 세 번째, 글로벌 브랜드 파워 50위 안에 드는 종목들. 그리고 2021년 기준이고 전년 대비해서 브랜드 파워 순위가 내려간 기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브랜드 파워에 대한 그런 통계는 다양한 컨설팅 회사나 언론사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브랜드라고 197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컨설팅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살펴본 워렌 버핏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3% 이상, 이 기준을 넣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최소한 GDP 성장률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먼저 워렌 버핏이 하락장에 담을 만한 글로벌 주식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FCF라고 나와 있고요. 단위는 USD 100만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 최근 5년간 잉여현금 흐름 나와 있고요. 옆에 영업이익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영업이익률 3년 전, 즉 2018년 대비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내지는 유지를 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칸 보시면은 2021년 브랜드 순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순위가 높은 그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뭐 딱 봐도 예상했던 기업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은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자리하고 있습니다. LVMH, 이 기업은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모ët 헤넷이 루이비통이 합병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루이비통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좀만 더 내려가시면은 여기 또 명품 기업이 있어요. 에르메스죠. 두 기업이 이 프랑스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MBMH 이익률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가장 높았죠. 에르메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높기 때문에 고객들의 가격 저항력이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상당히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양극단의 소비가 이루어졌죠. 이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비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률이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이다. 세비란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용 사무 프로그램,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그 뒤에 어도비 자리하고 있고요. 엑센추어라고 이 기업도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 대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 산업계의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기존의 이 아날로그 베이스로 이루어졌던 기업 시스템을 이 디지털로 변경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 솔루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통신, 미디어, 금융, 보건, 공공, 화학 등 다양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51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엔 앞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한국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브랜드 순위 50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전년 대비 순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아부터 CJ ENN까지 총 6개 주식이 자리를 했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거의 20%죠.
그래서 2018년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한 3%포인트 정도 높아지긴 했는데 만약에 2019년과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보시면은 2021년 12.3%입니다. 근데 불과 2020년에는 4%였습니다. 즉 영업이익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시크리컬이죠. 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졌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포스코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뭔가 수익성이 잘 나고 유지되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 시크리컬 내지는 과도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성숙기로 진입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런 것들을 갖출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한국 주식하면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순위로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1위고 글로벌 5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이 글로벌 주식들의 리스트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스트에 편입되지 못했느냐?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2021년 19%입니다. 근데 2018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서 제가 포스코 말씀드렸죠. 시크리컬이라고. 이익률 변동성이 좀 심하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업황이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하지만 업황이 안 좋으면 한 10%대로 낮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라든지 내지는 자동차 이쪽 부문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키워서 이익률 변동성이 낮아지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변동성이 낮아지고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초보자도 수익을 내는 워렌 버핏 투자법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워렌 버핏이 하락장에 담을 만한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이란 내용은 진부하죠. 시중에 이 워렌 버핏이란 키워드, 이 브랜드를 따서 작성된 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책은 실제 버핏이 인터뷰나 주주 서한 및 주주 총회 등을 통해서 한 말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쓰고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한 말을 투자 마인드셋, 종목 발굴 원칙, 시장의 특성 등 카테고리별로 잘 분류를 했습니다. 특히 숫자가 복잡한 이론이 많이 나오는 어려운 주식책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술술 읽힐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사파와 친근한 캐릭터를 계속해서 등장시켜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만화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투자 현인들의 지혜를 보시면서 잘 극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